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과 함께 무노조 경영의 대명사였던 포스코에 지난주 노동조합이 설립이 됐는데 노조 와해를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네. 이게 포스코가 50년 사실상 무노조 맞습니다. 경영을 해왔는데 네. 새 노조를 좀 무력화하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게 네. 심재철 의원 사태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예. 닮은 꼴이에요. 좀 비슷한 지점이 있어요. 뭐냐 예. 하면 어떤 건가요? 자, 이 포스코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이제 포항제철로 시작을 했죠. 예. 그 당시에는 거의 국가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지금 뭐 이제 주식도 공개돼 있고 이제 뭐 민영 기업입니다만 포스코는 국민 기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죠. 예. 그런데 정말 무노조 이 기업이기도 했지만 초기에는 거의 국가가 주도적으로 정책적으로 키우는 철강 기업이었다 보니까 노조가 허용되지 않았던 점이 있습니다. 노동 탄압의 과정이 있었고, 하지만 지금 뭐 노사화합의 대표 기업, 그야말로 이제 이 무노조 기업 이렇게 이제 자리매김을 했었는데 예. 노조 설립 시도가 최근에 일어난 거예요. 예. 예. 근데 문제는 사측에서 이 노조 설립 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와해 공작이 있었다라고 하는 정황이 흘러나간 겁니다. 예. 그래서 노조원들이 심지어 이제 사측에 관리자의 수첩을 뺐고, 예. 그다음에 서류들을 가지고 달아난 이제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정의당의 이제 최혜선 의원이 예. 이 내용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관리직이 수첩에 마치 사찰하듯이 예. 썼던 내용이라든가 일부 내용이 문건들을 확보했는데 예. 결국은 이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스케치를 했던 정황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실행됐다고 보기는 아직은 좀 어렵고요. 예.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만 문건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노조 설립 과정에 대해서 사측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것을 어떻게 막는 것이 좋을지를 전전긍긍했던 정황들은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거죠. 회사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왜 문서와 수첩을 훔쳐가지고 갔느냐, 예. 노조원들이. 이거 절도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노조원들은 회사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예. 공작을 펼친 정황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정의당도 그러한 입장을 정치권의 입장에서 또 이제 대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재철 의원의 경우는 좀 다른 게 여기서부터 이 문제는 첫 번째는 이제 여론전으로 가는 상황이에요. 이 국민들의 여론, 국민들의 눈, 회사가 잘못했네. 예. 혹은 뭐 노조가 잘못했네. 이제 이럴 수 있고요. 지금 언론에서 지금 우리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위는 제가 보기에는 양쪽에 다 문제는 있는 상황이에요. 예. 앞으로 이게 어떻게 흘러갈까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포스코의 노조가 설립되는 게 사실 법적으로 노조 설립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뭐 이제 이 근로기준법에 허용되어 있는 권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초유의 이 포스코 경영 반세기에 이제 노조가 설립되는 과정을 겪을 것이냐. 첫째. 예. 두 번째로는 이 노조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노사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거죠. 또 투쟁적이고 노사 갈등적인 관계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노조의 또 건강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조가 과거에는 상당히 불온시됐었지만 이 지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노조 가입률이 60%는 돼야 한다. 예. 그래야 북유럽 국가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노조가 건강하게 경영 참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던 적이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는 뭐 노조 가입률에 대한 발언이 없었지만 예. 후보 시절에는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이 30%는 돼야 한다. 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이 2016년 기준으로 보면은 10.2%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 10명 중 1명 정도가 노조원이고 예. 나머지는 노조가 없거나 비정규직이거나 이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OECD 평균 노조 가입률이 27%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OECD 평균의 절반도 채 안 되는 상황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조 가입률이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조의 활동이 상당히 좀 크게 보도되는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스코의 그러면 이제 초유의 노조 과연 어떤 이제 형태로 노사 관계를 정립하게 될 것인가. 근데 여기에 있어서는 지금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최정우 회장의 입장이에요. 예. 최정우 회장이 지금 이 노조 와해 공작 의혹이 이제 불거지고 나서 예. 법적으로 해야 한다. 사측이든 노측이든 법적으로 해야 한다. 예.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죠. 이렇게 이제 엄중히 대응하겠다. 어떤 법적인 위배 문제가 있다면 노든 사든 이건 이제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 예. 사실은 노측의 의혹은 지금 뭐냐면 이 노조 와해를 오히려 최 회장이
추동한 것 아니냐, 지시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최고 경영자니까 이제 그런 의혹을 또 할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최 회장 본인도 지금 아주 이렇게 그야말로 제3자적 입장이 될 수는 없고요. 또 경영자니까 사측의 대표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최정우 회장 이제 정말 그 포스코에 80년대 입사해서 지금까지 이제 최고 경영자 회장 자리까지 올라왔는데요. 예. 과연 어떻게 이걸 풀어갈지 최 회장이 관심 갖는 이유는 최근에 평양행 때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경제사절단이 17명 가지 않았습니까? 예. 4대 그룹 총수들도 함께 갔는데 예. 거기에 포함돼서 자 이제 비단길을 걷겠구나라고 다들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내 문제로 예. 이 노사 문제를 얼만큼 잘 풀어낼 수 있을지 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 회장이 위드 포스코라는 비전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노조가 잘 안착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 노조를 첫 번째로는 법적으로는 노조를 불인정할 방법은 없어요. 노조가 만들어진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럼 이 노조가 좀 안착돼서 예. 노사 관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사 갈등론으로 갈 수도 있고 노사 통합론으로 갈 수도 있고요. 노사 그러면은 이 어떤 경영에 시너지를 내는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또 노조 환경이 중요하죠. 이게 민주노총 산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내 최대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철강 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철강 노조는 굉장히 강성 노조로 이제 분류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업별 노조 체제고 그 외에 이제 영미식 유럽 국가들은 이게 산업별 노조 체제인데 우리는 지금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렇게 양대 산맥이 있는 좀 이렇게 산별 노조화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개별 기업의 노조의 어떤 그 성향이라기보다는 또 속해 있는 산업별 노조 연맹의 성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측의 고민은 지금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활동하는 노조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이제 아주 뭐 건전한 우리가 예. 과거에 이야기해온 그러한 노사 화합형 노조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좌불안석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노조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사측은 사측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인데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는 소통을 활발하게 많이 하고 노조의 활동의 목표를 잡는 데 있어서 이 사측은 또 어떤 기여와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뭐 모든 노조가 또 연맹으로 되어 있으니까 산별 노조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소속 노조의 연맹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문제는 포스코 내부에 포스코만의 노사 문화를 정립해가는 것도 중요한 첫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예.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